네, 혜승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엉클로지 님이 서울에 출장을 나가 있어서 네. 저희가 항상 그 팟캐스트랑 유튜브 방송에 네. 그 시크릿 인터뷰라는 채널이 있어요. 예, 저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보셨어요? 예. 네, 그게 저희 가끔 이제 그 좀 이렇게 학생들이 네. 새로 한국에서 도전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네. 아,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면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네. 좀 이렇게 앞으로 내가 호주에 가면 이런 생활이 펼쳐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좀 길잡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네. 몇몇 학생들이 오면 항상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요청하는데 네. 오늘 혜수 씨가 당첨이 됐네요. 아, 되게 운이 좋네요, 저. 아주 좀 특이한 이력이에요. 네. 한국에서는 또 학부 전공을 중국어를 하셨죠. 예, 맞아요. 중국어를 하고 호주에 그래도 또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ANU 대학에서 아, 네. 석사를 하고 예. 전공이 뭐였죠? 전공은 마스터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스 전공했습니다. 그게 예. 사실은 저도 그 전공인데 우리 이제 네. 학생분들이 잘 모르실 테니까 네. IT하고 경영학하고 좀 이렇게 컴바인드 네. 돼 있어요, 그죠? 예, 맞아요. 네, 그래서 IT적인 것도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좀 배우고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그 경영학부에서 배우는 어떤 네. 그런 매니지먼트 스킬도 좀 배우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죠. 네. 그럼 결국은 학부하고 전혀 다른 전공이니까 네. IT 우리 보통 학생들이 얘기하는 아주 뭐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뭐 이런 예. 스페시픽한 그런 그 테크니컬한 기술들은 따로 이전에 해본 적은 없네요. 예전에 따로 해본 적은 없지만 컴퓨터를 계속 좋아했었어요. 그냥 보통 때 이렇게 관심 네, 있는 보통 정도. 사람으로서. 아, 네. 그래요? 네. 그럼 막상 이제 그 전공을 해보니까 어땠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뭐 공대 출신도 아니고 네. 뭐 이렇게 IT를 전공했던 것도 아닌 입장에서. 처음에는 사실 힘들었었어요. 음. 왜냐하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저희가 컴퓨터하고 경영을 두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일단 배경 지식이 두 곳에 다 적었고요. 없었고요. 그리고 그러네요. 경영도 예. 아니었으니까.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만약에 한국어로 했어도 사실상 거기에 있는 배경 지식이라든지 네. 뭐 터미놀로지라든지 이런 게 한 분야에 집중이 됐으면은 네. 여기에 쓰였던 용어라든지 배경이 네. 다른 곳에도 또 쓰이고 할 텐데 사실 분야 자체가 두 곳을 각각 독립적인 분야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량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얻어가는 거는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을 또 다 이렇게 배우긴 하니까.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성공적으로 이제 마스터를 네. 캔버라에서 마치시고 네. 또 호련 또 다윈을 갔다 오셨다고요? 예, 다윈 정말 좋은 도시예요. 사실 오늘 이제 그걸 조금 포커스로 예. 최근에 저희 카페도 이렇게 보면 네. 저희 네이버 호주 유학 클럽이라는 카페를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 카페 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 호주 리저널 지역, 특히 네. 그게 이제 빅토리아 일부 도시, 그다음에 퍼스 외곽 지역, 네. 그리고 이제 주 정부로는 타즈메니아 주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이제 이민자들을 좀 더 예.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정책들을 펼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걸 줄여서 다마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많이 갔거든요. 예. 그래서 어땠어요? 이렇게 가니까 두 도시를 비교해 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두 도시를 비교하자면 느낌 자체가 전혀 달라요. 캔버라 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앙 정부도 있고 네. 도시 자체가 세종신도시 느낌이라고 한다면요. 다윈 같은 경우에는 호주라기보다는 조금 전혀 다른 나라 느낌이 컸어요. 왜냐하면 기후 자체도 네. 이제 다윈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호주의 지역들은 보통 사계절이 크잖아요. 온도 차이는 네. 크진 않아도. 네. 근데 다윈 같은 경우 일단은 아열대 기후라서 우기, 건기 딱 두 시즌밖에 없어요. 온도로는 거의 뭐 1년 내내 여름이고, 그죠? 예,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후적인 면에서도 컸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호주 원주민이라고 호주 원주민. 하죠. 원주민 비율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높으니까. 곳이기 때문에 또 그것 역시도 좀 다른 도시하고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그럼 그 애보리지널들이 좀 뭐 이렇게 인종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좀 뭐 좋다 예. 나쁘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그렇지만 예. 어쨌든 한국 유학생들이 와서 그러한 환경에 맞닥뜨리면 네. 어쨌든 다른 거잖아요. 아, 그쵸. 예, 좋고 나쁘고를 예. 떠나서 다른 거잖아요. 예. 그 뭐가 제일 좀 다르던가요? 일상 생활할 때 뭐 보통 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네. 쇼핑센터만 가더라도 그
그 호주 원주민들이 좀 예.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정류장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길에 일단 원주민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가끔씩 이제 뭐 외국인이라든지 로컬 사람들한테는 아니지만 본인들끼리 가끔 조금 다툼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쇼핑센터라든지 버스 인터체인지, 뭐 캐시리나 인터체인지 아니면 뭐 팔머스턴 인터체인지 이런 곳 가면은 그 교통 경찰은 아니고 버스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한 그 시큐리티 가드들이 항상 이렇게 있어요. 네. 왜냐면 안전을 조금 더 네. 위해서. 예. 그럼 뭐 이렇게 아주 위협적인 무기를 들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뭐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 예. 점도둑처럼 이렇게 예. 물건을 집어가고 이런 거는 덜어 있을 수 그런 있겠네요. 경우는 조금 있기는 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호주가 워낙 그죠? 호주가 네. 워낙 좀 세이프하긴 한데 예, 맞아요. 지금 이제 혜정 씨 말로는 호주의 네. 다른 도시들하고 비교했을 예. 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예. 있다 이거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그 다윈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네. 대부분은 가서 이제 현지 상황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네. 좀 얼마나 있는지 그 잡은 쉽게 좀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이제 네, 물으시는데 그쵸. 네. 물론 이제 지금 IT 분야의 공부를 하고 간 입장이라 일반 학생들하고는 조금 다른데 네. 본인이 그쪽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셔서 보셨을 때 네. 그 호스피탈리티라고 예, 하죠. 맞아요. 예, 그쪽 계통 뭐 레스토랑, 카페나 네. 이런 쪽은 어떤 것 같아요? 일단은 호스피탈리티 쪽 같은 경우는 다른 업종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후 상황 자체가 건기, 요기 두 가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다윈 지역 건기가 이제 호주 남부 지역의 겨울이랑 딱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네. 겨울 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서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네. 이제 많이 와서 이제 건기 동안에 따뜻한 곳을 지내고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이라든지 그때가 리조트, 이제 여행 피크 시즌이 되는 예, 거죠. 맞아요. 네, 그렇게 네. 해서 그런 쪽 산업이 되게 네. 호황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주로 이제 연말하고 연초 이렇게 예. 이제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건기, 그러니까 7, 8월이겠죠. 7, 8월. 예, 건기가 이제 4월 말부터 시작해서 네. 한 10월 정도, 까지. 11월 초 정도까지 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기네요, 그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연말 즈음에서 네. 예. 지금도 오늘도 뭐 시드니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1, 2월 달 네. 요 때는 좀 예, 우기로 좀 비가 조금 많이 자주 오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게 동남아 지역 가면 스콜이라고 많이 네, 오잖아요. 딱 집중적으로 한두 시간 이렇게 쭉 오고 네. 또 멈추고. 멈추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시드니나 제가 캔버라 살 때만 해도 비가 오는 시즌이면 항상 우산을 갖고 다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다윈에서 우산 쓰는 걸 거의 못 봐요. 왜냐면 온도 자체가 따뜻하다 보니까 뭐 일단은 비를 맞아도 금방 이제 춥지 않고 금방 또 마르고 또 아니면 네. 어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어딘가 잠깐 들어가서 뭐 30분, 1시간 정도만 기다리다 보면은 잠깐 비가 또 지나가는 금방 비만 피하면 멈추니까요. 예. 피하면 근데 그 비가 올 때 특히 번개가 이제 바다 쪽에서 오는 번개 오. 뷰가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네. 바다 쪽에서 오는 이제 왜 그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에 네, 네. 딱 비구름 하나만 딱 이쪽에만 서 있어요. 여기는 다 맑고 한데. 맑고. 근데 이쪽에서 네. 번개를 치고 정말 어떤 건지 알겠죠. 우리 네. 보통 그 호주에서 이렇게 네. 고속도로에 이렇게 드라이브를 쭉 아. 이렇게 교회로 나가서 이렇게 하게 네. 되면 뭐 그냥 한국처럼 막 이렇게 산이 많이 있는 네, 게 맞아요. 아니니까 넓은 볼판인데 저기 앞쪽 뭐 예를 들어 네. 뭐 2시 방향 거기에 아. 막 구름띠가 네, 막 맞아요, 있어 맞아요. 비가 막 내리고 막 이런 네, 것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그거보다 과연 내가 가면 카페나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좀 잡을 구할지 네. 구하게 되면 시급은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혹은 캔버라에 비해서 좀 차이가 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궁금한데 주변에 이렇게 보셨을 때 네. 거기서도 뭐 한국 분들이 이런 대도시만큼 많지는 않더라도 네, 맞아요. 한국 분들이 꽤 있잖아요. 한식당도 좀 있죠, 그죠? 한식당은 저희가 두 곳이 있어요. 두 곳이 있고요. 예. 예, 그러면 한인교회도 좀 있을 거고, 그죠? 한인교회는 총 3개가 있고요. 세 곳이 있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거기 교회 네. 그런 뭐 이런 종교 활동을 하든 안 하든 네. 어쨌든 일정 부분 한국 분들이 있다는 예, 얘기니까 맞아요. 그럼 그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네. 뭐
우리가 보통 예상하듯이 호스피탈리티 계통의 네. 일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예, 맞아요. 보통 학생들이 워킹 할리데이나 네. 뭐 아니면 이제 혜성 씨처럼 이제 졸업을 하고 네. 졸업 비자 같은 걸 가지고 갔을 때 네. 잡을 구하기는 어떻던가요? 잡을 구하기는 작년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다윈 지역이 예. 네네. 그래서 요새 다윈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 제외하고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영어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조금 외지고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적으니까. 네. 고용주들이 기대하는 영어 수준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대도시에 비해서. 네. 게다가 그쪽이 유럽 쪽에서 이제 워홀 오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뭐 독일이라든지 뭐 예, 네덜란드 이런 맞아요. 쪽 그죠?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아무래도 영어랑 같은 비슷한 이제 뿌리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많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한다 생각을 해야 돼서 영어를 일단은 영어가 관건이네요. 예, 네. 그럼 영어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고용주들이 요구하는 그 수준, 물론 직종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뭐 제 느낌으로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그래도 한 2치 6 정도 되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호스피탈리티 계통에서 취업하는 거는 어느 정도 여지가 있는데 만약에 영어가 좀 부족한 상태라고 하면 그럴 때는 오히려 대도시보다 훨씬 더 힘든 거죠, 그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스킬이 있다면은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한국 분들이 제 주변에도 네. 다윈까지 타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과거에 호주는 카페 문화가 좀 있었지만 지금은 특히 뭐 다윈처럼 이렇게 더운 지역만 브리스번 골드코스트만 해도 일반 가정에 거의 타일이고 심지어는 시드니도 요즘에는 주방 말고요. 그냥 마루나 이런 방도 타일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운 지역이고 또 뭐 건기도 있지만 우기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많이들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술이 있는 분야는 다소 영어가 좀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 어필이 되는데 우리 보통 일반적인 워킹 할리데이 학생들이나 뭐 대단한 기술이 없을 때는 첫째는 자기 영어를 제일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주변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고용이 돼서 일을 할 때 보통 뭐 카페나 이런 데서 일을 할 때 시급은 한 어느 정도 선이던가요? 시급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긴 하는데 파트타임 파트타임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풀타임 기준으로는 일반 대도시보다는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 자체가 외지 곳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시급을 조금 높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비단 다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많은 지역에서 제가 가보기도 하고 또 많은 리저널 지역에서 있던 학생들이 오면 항상 저희가 이제 물어보면 작은 도시일수록 시급이 높아요. 물론 영어가 좀 돼야 된다는 전제예요. 작은 도시일수록 시급이 높고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같은 곳일수록 나와 같은 입장의 그 템포러리 워커들이 많잖아요. 어학연수, 워킹 할리데이 이런 것도 많으니까 시급이 오히려 내려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 이야기는 좀 접어두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지금 다윈으로 가서 이제 PY를 다윈에서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프로페셔널 이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IT 그 다음에 공학, 그 다음에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졸업 이후에 그 1년 과정을 겪게 되면 이제 추가 또 우리 점수제 이민할 때 추가 5점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 거의 대부분 그 5점 때문에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특이하게 이제 다윈에서 했는데 어땠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게 그 학교는 어디서 했죠? 다윈에는 나비타스 나비타스 하나밖에 그룹. 지금 들어온 게 없어요. 나비타스 그룹에서 했으면 처음에 한 반년 가까이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가서 이제 강의식으로 진행을 하셨을 테고, 그죠? 맞아요. 나머지 부분 또 한 4, 5개월 정도를 이제 무급 인턴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무급 인턴은 어떻게 잘 구하셨어요? 애먹지 않았어요? 다윈 자체가 조금 작다 보니까 원하는 곳을 회사가 많지 않을 테니까 일을 IT 하고 회사가. 싶다면 일단은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면서 찾는 방법이 일단 가장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나비타스 쪽에서
연관된 이렇게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이렇게 안배를 해주시는 네. 편이에요. 네. 예. 그럼 혜성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학교 측에서 이렇게 어레인지 해주는 쪽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따로 본인이 어떤 기회가 돼서 이렇게 또 가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나비타스하고 NTG하고 주관해서 버스 인사이트 투어라는 거를 매년 2회 정도 실시를 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4월 인테이크 PY를 시작을 했고요. 네. 7월 달에 버스 투어를 이제 참가를 해서 갔던 업체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던 그 IT 매니저님이 네. 저를 기억을 하셨다가 제가 이제 인턴십을 할 때가 돼서 네. 이제 따로 연락을 주셨던 네. 케이스였어요. 예. 그럼 그 회사는 주로 이제 그럼 버스 관련된 그런 회사였던 거예요? 아니요. 버스 투어를 할 때 버스 만났던 투어. 거고, 예. 그 IT 회사는 어떤 회사였죠? 제가 인턴십을 했던 회사는 IT 회사라기보다는요, 네. 물하고 전기를 관리하는 큰 회사에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돌아간 IT 시스템을 지원하는 부서였어요. 지원 관리하는. 예. 네. 그럼 그게 굳이 한국말로 하면 뭐 무슨 수도 전기 사업부 같은 정부 산하 그런 기관이 있죠. 맞아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하면서 어떻게 사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PY가 많은 학생들이 그냥 오점 받으려고 한 거지 뭐 대단한 건 배우는 건 없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어땠던 것 같아요, 본인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PY를 보통 많이들 그렇게 점수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왜냐하면 다윈 같은 경우에 특히나 회사들이 규모 자체가 적다 보니까 무급으로 인턴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사람들을 잘 뽑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턴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누군가가 그 인턴에게 또 가르쳐주고 업무 지시를 해야 되고 업무 그렇죠. 지시 또 회사는 부담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급 인턴을 한다고 해도 특별하게 기술이 이제 월등하게 있지 않는 한은 잘 힘든데 사실 PY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턴십을 하게 되면 그런 기회를 사실상 얻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다윈 같은 경우에는 산업 자체가 되게 인구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업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IT면은 한 다리 정도만 건너면은 서로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PY 코스를 하는 게 되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PY 자체적으로 이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인턴십 시작하기 전에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서 학생들도 참가하지만 나비타스하고 연관된 회사들에서 고용주분들이 이제 같이 참가해서 서로 대화하고 정보를 좀 공유하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 레저메를 드려보기도 했고 그래서 참 좋은 거고요. 그리고 또 인턴십을 하게 되면서 좋은 경험이 회사에서 직접 3개월 동안 그 사람들이 종이상으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해주니까,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인턴십을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쭉 풀타임으로 고용이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인턴십을 하면서 그분들이 나를 봤던 게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다윈에선 정말 역할이 큰 것 같아요. 특히 그게 또 작은 도시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그 나비타스나 ECA나 이렇게 그 PY를 제공하는 학교들 공식 뭐 이게 자료 같은 것들을 저희한테 주거든요. 보면 PY를 끝난 학생들이 그 PY를 했던 그 무급 인턴십을 했던 회사에서 풀타임 잡 오퍼를 주는 경우가 한 64% 정도라고 하거든요. 꽤 높은 수치죠. 물론 사실 이 64% 안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중에 뭐 유럽에서 온 아이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뭐 우리보다 좀 더 영어가 나은 입장에 있는 학생들 IT 계통이면 또 뭐 인도 학생도 있고 그런 학생들이 조금 더 비율이 높겠죠. 실질적으로 한국 학생들은 뭐 절반이 채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본인 같은 경우 그렇게 PY 끝나고 인턴 이제 끝난 다음에 어떻게 잡 오퍼는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PY 그러니까 인턴십 시작하기 전부터 그쪽에서 얘기는 하셨었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인턴이 끝나고 고용하기가 힘들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줬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턴십 끝나기 2주 전에 저희 그 다이렉트 매니저가 오셔서 얘기를 했어요. 만약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약에 너가 여기가 좋고 여기서 계속 일을 하고 싶으면 당장은 자리가 그러니까 포지션이 날 때까지 그 임시로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 시니어 매니저하고 얘기를 해보겠다고 저는 당연히 오케이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얘기는 하셨었는데 아쉽게도 정말로 예산이 없었나 봐요.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풀타임으로 계속 이어지진 못했는데 바로 지난주에 제가 PY 서티피케이트를 받으러 나비타스 사무실에 들렀었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 나비타스 매니저님께서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업데이트를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거는 버짓이 없어서 제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나비타스 매니저님이 얘기를 해주시기로는 올해는 정말 예산이 없고 6월 달에 이제 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가서 혹시라도 예산이 가능할지 그렇게 된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회사에 일종의 한국으로 치면 거의 공기업에 가까운 회사인데 그 회사의 다이렉트 매니저가 그래도 혜정 씨를 그래도 잘 본 게 아니라 제대로 본 거죠. 제대로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감사하게도 좋게 봐주셨죠. 근데 이제 결국 지금 그거를 이렇게 테이크할 수 없는 상황이 비자 문제인 거죠. 맞아요. 지금 이제 제가 뭐 오늘 이 녹화를 하면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물론 이제 혜정 씨 같은 경우는 그 ANU 마스터를 마친 다음에 한국의 가족하고 어떤 이제 좀 그 문제가 좀 있어서 한국을 꼭 가야 되는 상황이 개인적인 상황이 생겨서 졸업 비자 중 첫 1년을 한국에서 보내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내고 다시 호주로 와서 남은 1년 동안 좀 어떻게 좀 더 가능성을 좀 끌어올려 볼까 해서 그 시점에 이제 다마라는 것도 발표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캔버라보다는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 또 계속 캔버라에서만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때 사실 저희도 많이 논의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윈으로 가서 PY를 했는데 문제는 이 방송 보시는 학생분들도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신이 PY를 끝나고 나면 PY 끝난 시점에 내 비자가 얼마큼 남아있냐에 따라서 나한테 기회가 오고 안 오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포스트 스타디 워크 스트림으로 졸업 비자를 받으면 2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만약에 IELTS 8점이 되거나 한다 그러면 189나 190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뭐 미련 없이 그냥 EOR을 신청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PY 할 필요도 없죠.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는 않고 점수 계산하면 보통 뭐 5점, 10점 정도가 아쉬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PY를 하게 되는데 이 PY를 할지 말지를 졸업한 다음에 여기저기 취업 알아보고 이러면서 한 6개월쯤 지나고 나서 PY를 시작하게 되면 PY 끝난 다음에 내 비자가 반년이 채 안 남는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사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너무 타임이 리미트 하잖아요. 스폰서 한다라는 거는 또 회사도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엄청 큰 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할 수 있으면 빨리 PY를 끝내버리면, 이왕 할 거면 빨리 끝내버리고 그 시점에 비자가 1년 가까이 남은 시점이 돼야 여러 가지 여지가 좀 생기는데, 혜정 씨도 뭐 지금 돌이켜보면 물론 그때 당시 상황이 또 가족이 더 소중하니까, 그죠? 그래서 한국에 가서 보냈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지금 좀 많이 아쉬웠겠네, 그죠? 좀 아쉽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또 여러 가지 또 고민 끝에 또 새로운 공부에 또 도전을 지금 하려고. 맞아요. 근데 어쨌든 뭐 뜻한 대로 이제 뭐 곧 뭐 8점에 해당하는 수준 될 것 같으니까 뭐 그 점수를 받으면 뭐 영주권 받는 건 큰 어려움은 없을 거고 원하는 대로 뭐 영주권 받고 또 한국에 가서 또 몇 년 또 계시다가 다시 또 호주에 와도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튼 뭐 지금까지 정말 처음 뵀을 때 우리 그때 혜성 씨 그 기억나요? 우리 그게 아시안컵이었나? 맞아요. 그 캔버라에서 축구할 때 저희 엉클로짐이랑 저랑 그 캔버라에 공부하는 저희 학생들 그때 여러 명 불러가지고 같이 축구 가서 응원하고 뭐 했던. 맞아요. 그게 한 3년, 4년은 됐네요, 그죠?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쵸. 아시안컵 얼마 전에 또 했으니까.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막
네. 흘러가 버렸네요. 그렇네요. 네. 아무튼 뭐 조만간에 영어 점수 네. 받아서 네. 또 EOI 신청하고 영주권까지 이렇게 또 딱 받게 되면 네. 그땐 또 더 기쁜 마음으로 또 네. 인터뷰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제가 네. 감사하죠. 그리고 혹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혹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에 혹은 저희 그 댓글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문의할 거 좀 남겨주시면요. 뭐 저희가 그건 또 파악을 해서 또 뭐 혜정씨한테 물어볼 네. 것도 물어보고 해서 또 댓글을 좀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크릿 인터뷰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학생들한테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